전이의 편먹기 전이입니다. 저번 편의 요약을 잠깐 하겠습니다. 실버는 대주주에게 접근해서 소금 냄새를 맡으러 왔지요. 이랬는데 알고 보면 그게 다 연기력, 처세술, 계획성을 보여주며 외다리면서도 체력이 좋아서 만약 이 시대에 한국에서 살았다면 패럴림픽 선수로 활동하기를 추천하고 싶었으나 그럴 수는 없었다. 왜냐면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그 이후 사견이 이어집니다. 소설 막바지에 섬에서 다들 뛰어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실버는 어떻게든 짐 일행에게 잘 보여야 하는 데다가 꼭 그들과 합류해야만 해서 쫓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짐의 일행들은 건강한 선원들이라 비탈진 산길을 잽싸게 뛰어갑니다. 짐도 날렵하게 따라가요. 저쪽 뒤에서 실버가 외다리로 열심히 따라옵니다. 그가 강하고 투지 있는 뱃사람이라지만 신체적 열세는 어쩔 수 없었는데 그래도 결국 목발 짚어가며 따라 달려옵니다. 합류하기까지 실버의 얼굴이 벌겋게 되어 목발을 짚고 심장이 터질 듯이 보였고 막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헉헉대며 겨우 따라온 실버의 모습이 너무 어렵고 힘들게 따라 달려온 터라 상상되기에 거의 저러다 곧 죽지 싶게 딱한 모습이었나 봅니다. 그렇게라도 그는 뛰어야 했는데 이유는 해적들과 서로 배신해서 실버가 갈 곳이 없었거든요. 배신당한 상황이라 섬에 남아있으면 해적들 손에 죽을 팔자고 짐의 편에 서면 어쨌든 당장 해적들에게서는 벗어나니까 얼굴 폭발할 것처럼 벌개지도록 열심히 뛰어와 붙었지만 상황은 암울한 상황인 거예요. 안 됐죠. 한편 짐과 대지주, 선장 등등 일행 모두가 모였습니다. 실버도 곁에 있었어요. 짐 일행은 이제 반란을 잠재우고 안전을 확보했고 보물도 찾아냈고 너무나 해피한 결과가 된 겁니다. 명백한 승리를 확인하고 모두가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는데 이때 실버도 누구 못지않게 따라서 열렬히 환호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실버에게 감정을 너무 이입했나 봅니다. 민망했어요. 해적 동료를 배신하고 이쪽에 붙었으면 그래도 이쪽에 붙은 지 하루가 몇 시간이 채 안 됐으니 조금 조신하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너무나도 원래 한편이었던 것처럼 열심히 환호성을 같이 지른다니까 거기 사람들도 아무도 안 반기는데 좀 풀도 죽고 의기소침해 있어야 맞을 것 같은데 나도 이제는 같은 편이니 같이 기뻐한다. 따라서 같이 환호성을 질렀다니까 넉살이 좋다고 봐야 되나 뻔뻔하다고 봐야 되나요? 넉살이 좋다고 보면 좀 웃기고 뻔뻔하다고 생각하면 좀 민망해요. 근데 좀 뻔뻔해 보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런저런 상황에서 실버는 비위를 맞추고 그것들에 대해 짐 일행들은 시큰둥 환호성을 왜 질러? 내가 다 민망해요. 소설 속에서 럼주 마시는 모습이 나와요. 실버는 독한 럼주를 물처럼 즐길 줄 아는 사람이니 다른 술은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무한 주량의 능력을 발휘해 술에 관한 한 소믈리에나 바텐더가 되어 넉살 좋은 성격을 발휘해서 와인도 추천하고 취한 손님의 세상사 불만도 들어주고 같이 푸념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 방면으로 제법 유능할 것 같단 말이죠. 하지만 그보다는 도시의 회사원 생활을 권하고 싶은데 그게 잘 될까 의문입니다. 실버의 강점은 친화력과 사회성, 체력에 있다고 봅니다. 웬만한 것들은 거뜬히 헤쳐나갈 수 있는 체력과 사람의 기분을 알아차리고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아는 머리, 그리고 실버가 술을 좀 잘 마시나요? 그는 체력, 사회성, 처세술, 주량까지
한국 기업 사회에 적응하기 딱 좋아요. 그렇지만 돈, 술, 여자 정도가 해적들의 관심사였을 겁니다. 실버는 그런 해적들에게 말했겠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 그러고는 일장연설로 계획을 말했을 테고 해적들은 보물 생각에 마음이 들떠서 술렁술렁거리면 실버가 외쳤을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 보물! 우리가 원하는 이템은 무엇? 금화! 우리가 원하는 노후는 무엇? 놀고 먹기!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 보물섬! 다시 우리가 원하는 노후가 뭐라고? 해적들은 막 환호했겠죠. 어쩌면 실버는 생각보다 인재였을 수 있어요. 술만 좋아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그들을 꼬드겨 보물 탈취 계획에 합류하게 하잖아요. 그 감정덩어리 막무가내 해적들을 비위 맞춰가며 청사진을 제시하고 움직이게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실버는 그걸 해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요즘 제가 좋아하는 말은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실버가 운동선수가 되거나 소믈리에나 회사원이 되거나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봅니다. 실버는 소설 속에서 목표가 봄을 가로채는 해적질이었는데 일단 꺾입니다. 그런 후 그는 생존이 중요해졌고 결국 살아남기 위한 꺾이지 않는 마음을 다집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비위도 맞추고 풀도 안 죽고 환호성 지르고 민망해. 거기서 환호를 왜 지르는 거죠? 어쨌든 꺾이지 않고 살아남죠. 그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사람이지만 해적질이라는 것 자체가 한탕주의잖아요. 과거나 현재나 한탕주의를 꺾이지 않을 마음으로 세우고 사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한탕주의로 이 시대를 살려고 하면 선택지가 도둑질, 도박, 사기 정도밖에 없잖아요. 좋은 삶의 덕목들을 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실버의 성향을 리더십, 처세술, 사회성 등으로 좋게 보려고 노력해도 그가 한탕주의를 가지고 있는 한 좋아질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실버에게 한바탕 한탕주의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설득한 뒤 그가 별말 없이 듣는 듯하면 한번 물어볼까 합니다. 한탕주의가 좋은 걸까요? 그는 아니요 라고 하겠죠. 한탕주의를 전파할 겁니까? 라고 물으면 그는 그러지는 않을 거요 라고 할 것 같아요. 눈치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한탕주의를 버리겠습니까? 라고 하면 실버는 소금 냄새를 맡으러 가고 싶소. 바다가 그립소. 라고 하고는 쓱 가버릴 것 같아요. 회피. 쉽게 버린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달까요?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삶의 덕목 중에서 일관적으로 좋은 덕목들이 있습니다. 성실, 예의, 지혜, 진중, 인내, 끈기, 재치 등등 많아요. 그런 덕목들 중에 한탕주의나 한탕은 없습니다. 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버의 직업적성 범위는 넓으나 쉽게 권할 수 없는 이유는 한탕주의가 느껴져서입니다. 어디다가 실버를 추천하면 결국 시간 문제. 욕먹는 건 시간 문제. 실버, 쏘리. 실버에 대한 사견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